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최도영 수습기자. 2020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후 16개월이 된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그 이후 우리 법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예방은 제자리입니다. 우선 양부모의 재판 결과입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5년을 선고했던 원심, 2심 서울고등법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 16,719 판결. 원심은 양부에게는 1심과 동일한 5년형을 선고했지만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과는 달리 양모의 계획적 살인 의도가 없다는 점, 사회적 보호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유인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와 국회는 모두 처벌과 예방 모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처벌을 담당하는 법률은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범죄에는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일부 개정을 논의했고 2021년 1월과 3월 이외에 걸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살해죄가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무자해 신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관련 기관이 즉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넷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섯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업무수행 방해죄의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했습니다. 여섯째,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것입니다.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인 보호자, 이하 보호자가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형법상 상해, 상해, 미수, 폭행, 특수 폭행 등의 범죄를 범하고 고의로 그 아동을 살해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하는 매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우리 형법상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본죄가 결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징역 12년 최대 사형, 무기 이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조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동학대 살해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담당하는 법률은 어떨까요? 이번 사건에서 예방을 담당하는 법률은 민법과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입니다. 먼저 민법입니다. 민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법이어서 1960년 제정 이후 단 32회만 일부 개정되었을 정도로 민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는 2021년 1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915조를 삭제했습니다. 구민법 제915조는
징계권 규정으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는 조문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가 그 자녀를 사랑의 매등으로 징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 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민간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둘째,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민법상 친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보호 대상 아동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넷째, 고위험군 아동을 찾고 알맞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섯째,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섯째, 아동복지 업무 종사자 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신설된 제15조 제6항의 즉각 분리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특정한 경우 제15조 제6항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보호 조치를 할 때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 후 1년이 지난 올해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1년 3월 3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총 1형사 3회의 즉각 분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95%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즉각 분리하게 되면 그 아동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일시 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위탁가정 중 한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보호시설의 수가 적습니다. 또한 즉각 분리를 판단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합니다.